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가 CK라고 이제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션에 관련된 주제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나 뭐 혹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이걸 어떻게 스터디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그 모임을 좀 주선을 했고요. 네. 제가 이쪽으로 좀 더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벽에 거대가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눈목이 너무 심해갖고 보시겠지만 앞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선 내에서 이동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거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강사가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되면 말이 사실 전달이 잘 안 돼갖고 부득이하게 제가 좀 마스크를 안 쓰고 혹시 제가 열이 나게 되면 꼭 모두 다 연락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한데 저 빼고 웬만하면 마스크를 좀 착용을 부탁드리고요. 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은 좀 이렇게 좀 뭐 사실 코로나는 바이러스 나가기 쉽지 않은 구조니까 코는 좀 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마스크는 좀 불편하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 CK를 잘 준비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뭐 저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차트를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아시겠지만 저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그리고 엔지니어의 중심을 그런 엔지니어 생활을 계속 오래오래 했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서티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CK는 서티피케이션이니까요. 그 원어브 서티피케이션들이 이제 CCI라든가 아니면 VCIX라고 VMware 쪽 NSX 임플리멘테이션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뭐 레드햇이나 아니면 세파나나 혹은 뭐 최근에 이제 구글 쪽 GCP 그 아키텍트 쪽 그쪽의 서티피케이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격증은 자격증이기도 하고 제가 또 어떤 부분을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에 혹은 컨트리뷰션 했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조금 쓴 부분들이 있어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뭐 네트워크 자동화나 아니면 시스템 자동화 쪽을 책을 좀 썼고 앤서블이라고 해서 역시 이쪽도 자동화랑 관련된 부분인데 앤서블 쪽 책을 좀 썼고요. 그리고 지금 쿠버네티스 관련된 부분을 책을 쓰고 있고 아마도 가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의 다 파이널라이즈 돼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실습할 CK를 하면서 제가 이게 시험이 어떤 거고 시험이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시험을 어떻게 푸는가라는 것도 보여드리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랩도 사실 여기 책에 있는 그 랩 환경을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CK가 어떤 것인가? 혹은 근데 뭐 CK 자체나 쿠버네티스에 관심은 있고 그 자격증이 어떤가 이런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CK를 간단하게 소개는 좀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CK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생긴 거를 받게 되고요. CKA는. 그리고 CKA가 가지고 있는 그 보는 리스트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냐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뭐 애플리케이션 인스톨, 코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것들이 각각이 나누어져서 준비한다는 컨셉은 사실 아니고요. 그냥 CKA라고 하는 혹은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되게 오버롤하게 알고 있는 혹은 레드 시험이나 이런 거를 보셨다면 아실 텐데 RHCSA인 RHC를 보면 하나의 문제가 있지만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외워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연관해서 외워서 이렇게 블럭 쌓아서 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컨텐츠는 되어 있지만 이게 단순히 한 문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그런 크로스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CK 쪽은 죄송해요. 그 CK 쪽에 대해서 일단은 그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브리프한 정보가 좀 필요해서 일단 시험은 3시간 동안 그 온라인에서 지금 컴퓨터에서 계속 그 프락터가 계속 저를 지켜보는 캠을 켜놓은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24개, 24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패싱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74점이라는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 이상이 나와야 되고 뭐 다른 그 CCI 같은 경우는 본인이 몇 점인지를 제 기억이 맞다면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합격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주로 했었었지. 근데 뭐 레드 시험은 지금 너가 몇 점이라서 합격이야 혹은 몇 점이라서 불합격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 CKA도 본인 점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였고 근데 어느 항목이 합격했고 어느 항목을 풀었고 어느 항목을 못했고 이런 얘기 디테일하게 해주진 않고요. 그냥 너가 몇 점이고 그래서 합격이야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실 CKA 시험은 제가 그 웬만한 시험들을 IT에 있는 시험을 거의 다 봤는데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 말고 온프라미스에 관련된 것들을 그 시험이 대부분 이제 그 스크립트로 테스트를 해서
뭐 반나절이면 대부분 와요. 뭐 혹은 하루 정도 이상. 근데 왠지 CKA는 시험을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아 이거 매뉴얼하게 체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게 거의 하루 이상 걸려갖고 시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꼼꼼하게 테스트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리모트 베이스고 브라우저는 크롬으로만 시험을 봐요. 크롬 이따가 시험 환경을 직접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최대한 비슷하게 그게 크롬 베이스에서만 웹브라우저 시험 보게 돼 있고요. 크롬에서 플러그인을 해서 그 플러그인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험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Government Issued Non-Expired ID라는 거는 사실 저희 기준에서는 여권 필요해요. 여권을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시험 보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서 프락터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프락터는 대부분 한국에서 시험 보면 인도가 제일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저희 주간 시간에는. 네. 그리고 웹캠이랑 마이크로폰이 원래 나와 있는데 마이크로폰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 마이크로폰이 사실 필요 안 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구두로 얘기를 저한테 걸지도 않고 계속 그 채팅창에 삥뽕삥뽕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텍스트고 저도 텍스트로만 얘기해서 사실상 마이크로폰이 필요가 없고요. 근데 웹캠은 필수예요. 왜냐면 시험을 보면 이 랩탑 같은 걸 이렇게 들어서 화면을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라고. 이런 진짜 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 화면에 360도로 다 긁고요. 책상 밑에 내리라 그러고 위에 들라 그러고 방문 열쇠는 방문 닫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웹캠 안에서 제가 움직이는 거 모두를 감시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다 해요. 컴퓨터나 뭐 모션 인식 이게 아니라 그 캠 안에서 제가 사라지면 화면 캠 안에서 너가 사라졌어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입을 막고 있으면 야 너 거기 소원 울리면 안 돼. 말하고 있으면 말하는 것도 뭐라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마이크로폰을 제가 사실 시험 볼 때 껐거든요. 근데 프락터가 그걸 갖고는 뭐라고는 안 했어요. 사실 마이크로폰 뽑아버렸거든요. 좀 거슬려 갖고. 근데 좀 웅얼웅얼 거리는 것도 원래 프락터가 너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그건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 3시간이란 시험 기간 동안 사람이 직접 그 사람을 계속 봐요. 화면에서 살짝 사라지면 화면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고 되게 민감하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봤던 시험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CK는 되게 재밌어요. 일단 핸즈온이 100%니까 이런 시험들은 몇 개 있어요. I라는 CCI나 뭐 레드 시험 내고 100%라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이 있는데 CCI는 제가 이게 그쵸 녹화가 되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긴 한데 CCI는 쉽사리 너를 합격시키지 않겠어. 너는 CCI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하고 뭐 트러블 슈팅 있으면 너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네가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어렵게 할 거야 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CCI는 합격률이 사실 되게 낮고 그걸 관리도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레드 시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좋은 시험이 다 좋은데 걔가 이제 스크립트로 테스트하는 느낌이 강해서 그 실제로 잘 안 돼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프랙티컬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적은데 쿠버네티스는 아마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오픈북 시험이에요. 그 대학교에서 책 옆에다 놓고 하는 시험처럼 오픈북 시험이라 이 웹브라우저에서 하나는 보통 쿠버네티스 도큐먼트를 띄워놔요. 그 도큐먼트에서 검색해서 내가 필요한 적절한 내용을 찾아갖고 그걸 적용해서 푸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다고 이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없는 수준이고요.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효과적으로 교육의 수단이 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CKA는 쿠버네티스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현업에서 다루시는 많은 분들이 정리 또는 배우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CKA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받는 거 그 이상으로. 제가 뭐 그렇다고 쿠버네티스 협회에서 저한테 1%도 돈을 주는 건 없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쿠버네티스를 알기 위해서 CK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험의 환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시험 환경이 이런 Git 페이지가 있어요. Git 레포가 있는데 여기서 CK 엔바이러먼트를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 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갖고 돌려보면 이런 식의 UI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실환경이랑은 조금 사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만으로 인지해서 가면 당황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사실 저희가 운전면허 같은 거는 문제은행이라 다 알고 가고 그래서
뭐 영상이 녹화되긴 하지만 그 사실 웬만한 IT 시험들은 잠깐 족보라고 해야 되나 문제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알고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한 건데 이것만 이대로 알고 가면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채워넣었는데 일단은 가점이 있어요. 모든 그 뭐 레드 시험이나 IE 시험은 이 시험이 몇 점짜리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뭐 리트는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필기 시험 보는 것 같은 경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험은 되게 특이하게 이 문제가 몇 점이라는 게 표시가 돼요. 이 문제가 몇 점이라고 표시가 되는 이유는 점수가 높을수록 그걸 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어렵다라고 쿠버네티스에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잠깐 미리 얘기를 하면 실제로 이거와 내가 익숙하거나 내가 잘하는 거가 약간 괴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가점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간단한 것들은 1점밖에 안 돼요. 74점을 맞아야 되는데 1점을 풀고 있으면 좀 자괴감이 들어요. 아 풀기 귀찮다. 근데 풀긴 풀어야겠지 쉬우니까. 그래서 1점을 풀긴 푸는데 1점을 풀면서도 그냥 괜히 그냥 그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한 10,000원이 있으면 100원이 소중하게 안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으로 안 나와요. 시간이 난 저 아직도 이건 왜 UI를 이따구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월에 리비전이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버전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9월 전에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준비하면 가능하시거든요. 시간이 표시가 안 돼요. 바로 표시돼요. 저렇게 안 예쁘진 않고요. 훨씬 더 이쁘게 생겼는데 바가 사라지면서 총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고 프락터한테 얼마 남았어? 라고 영어로 한글 안 됩니다. 이거 프락터가 무조건 외국인이라 영어로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면 시간을 따로 알려주긴 하는데 정확한 시간은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사실 CK를 시험을 리뷰나 이런 내용을 많이 보시면 아실 텐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염려하실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시간이 표시가 되고 다음으로 이쪽이 이제 문제 영역이고요. 오른쪽이 콘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 콘솔. 뭐 구글 쪽 뭐 GCP라든가 그런 거 콘솔 써보셨으면 아실 거고 혹은 뭐 여러 가상화 환경에 콘솔을 써보셨으면 아실 텐데 웹 브라우저에서 그대로 이쪽 페이지는 콘솔이 돼요. 즉 이 말인즉슨 화면이 되게 부족해요. 사실. 이거 하나로 늘릴 수도 없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엑스쉘이나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세션을 여기다 더 만들 수도 없고요. 그냥 이거 하나 갖고 어떻게든 꾹짝꾹짝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서 역시 또 얘기할 건데 티먹스는 여러 세션 관리를 쓰는 이유가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이거 하나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티먹스나 이런 것들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팁이 이런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푸르딩딩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푸른색 하면 저희의 생각은 뭡니까? 하이퍼링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는 아니고 사실 이쪽으로 오버레이를 하면 이렇게 위에다가 이거 카피할 거야 라고 물어봐줘요. 그럼 얘가 복사가 돼요. 여기가 이게 보통 어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있냐면 특정 내용을 소트하거나 아니면은 특정 문제를 결과치를 어디다가 저장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할 때 경로가 되게 복잡다단하잖아요. 아니면 환경 설정하는데 그 인증서 파일에다 이런 것들의 경로가 좀 길거든요. 그런 것들의 경로를 미리 좀 줘요. 그러면 그 경로를 카피해서 쓰라고. 정말 친절해요. 쿠버네티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가 외울 필요가 없어. 너는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알고 이걸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걸 찾아서 너가 쓰면 돼 라는 컨셉이니까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다른 시험처럼. 그래서 이런 경로들을 다 제공을 하거든요. 카피하라고. 너가 쳐서 오타 치지 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맥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윈도우 베이스가 있어서 각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CV 뭐 이런 거나 이런 걸로 안 되고 웹 베이스라서 컨트롤 인서트랑 쉬프트 인서트로만 이용을 해서 해요. 이게 사실 GUI에서 이쪽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카피하면 이쪽에서 그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거를 붙이면 붙여는 지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익숙해지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그 카피가 또 이쪽에서 안 되거든요. 웹 콘솔이라. 그러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 이걸로 통일하시면 헷갈릴 일도 없고 오류 날 일도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면 저희는 엔지니어니까 한 10분, 20분이면 이 정도는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차라리 시험 전에 익숙해지시든 시험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든 이걸로 꾸준하게 쓰시는 게 그 실수가 적으실 거예요. 되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컨트롤 인서트 막 그 쉬프트 인서트를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시험 볼 때. 그리고 이 시험이 그 우분투 베이스예요.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면 그 우분투 베이스로 들어가고요. 선택이 가능한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CKAD 같은 경우는 근데 그냥 우분투 시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센트나 우분투나 선택이 가능한데 안 해봤어요. 뭘 센트는. 근데 우분투도 사실 이것만 알면 되고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쿠버네티스 시험을 볼 때는 쿠버네티스 환경 설정, 쿠버네티스 내용 이런 것들만 알면 되고 인스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살짝 있어요. 뭐 쿠버 ADM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쿠버 ADM이라 하면 쿠버네티스를 자동화 설치해주는 뭐 스크립트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apt 인스톨로만 설치하시면 되니까 우분투를 난 하나도 몰라. 그래서 나는 그 백그라운드에 있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시험을 볼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우분투인데 yum 대신 apt를 그냥 쓰면 된다, apt를 쓰면 된다라고 그냥 인식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냥 OS를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이. 왜냐면은 그게 왜냐면 프락터한테 제가 가끔 제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야 이거 뭐가 안 돼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프락터가 난 랩 환경 몰라 나는 그래서 아는 게 없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무슨 CGI가 사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갖고 누구에게 도움 받을 수 없어 이게 안 돌아가면. 이런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 고객사를 지원하든 뭘 팔든 할 때 레퍼런스가 있거나 다들 쓰는 거를 쓰려고 하잖아요. 우분투가 기본 베이스예요. 바꾸지 마세요. 우분투 그대로 하시고 인스톨할 게 있으면 apt로 하시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이 돼요. 이쪽에 이제 쿠버네티스 웹 콘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옆에는 쿠버네티스 도큐먼트 페이지를 보통 열어놔요. 뭐 열어놓을 수 있는 게 뭐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기 페이지, 쿠버네티스 기 페이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다른 두 개는 잊어버리시는 게 차라리 편해요. 한 개만 열 수 있거든요. 저거를 여기에 들어가면 이쪽 도큐멘트에 가면 이게 지금 1.18 버전, 지금 최신이 1.18이거든요. 1.18.5 버전인데 그 버전에서의 UI 환경인데 여기서 이 서치, 여기에 있는 이 서치 부분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검색해갖고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복사한 다음에 아까 웹에다가 붙여갖고 수정해서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베스트고 다른 거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딱 이거 두 개만 익숙해지시고 시험을 준비하실 때도 모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구글 검색보다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목적이라면 쿠버네티스 도큐먼트 검색하고 여기서 찾아서 무조건 푸세요. 네. 그 웹 검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익숙해지시는 게 편해요.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라든가 뭐 다른 걸 알아야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웹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만 CKA 자체 이제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공부하시는 시험을 보시는 입장이면 여기 도큐멘트에서 다 해결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사실 한 문제 빼고 이건 100%는 아니긴 한데 현재 있는 CKA 버전에서 한 문제 빼고는 여기서 다 검색해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다 조합을 하든 뭘 하든 한 문제가 이제 SCD 관련 쪽이 100%는 도큐멘트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의 좀 암기가 살짝 필요하긴 한데 그것 빼고는 다 가능하니까 여기에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시험 자체를 이제 제가 이제 쭉 랩 환경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으니까 시험 문제 자체를 조금 어떻게 푸는지 뭐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살짝 문제를 좀 풀려고 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쿠버네티스 책을 쓰고 있고 그러기 위한 랩이 필요해서 지금 랩을 빌드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네이티브 랩은 그 CKA 때문에 따로 만든 거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제가 책 때문에 랩을 빌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사용을 할 거고 두 개를 다 사용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쪽을 빌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쪽은 그 4개로 구성된 네이티브 랩이 되고요. 이쪽에는 쿠버네티스가 설치된 랩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할 건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약간 언급을 조금 할게요.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이것도 100% 나오는 문제거든요. CK 시험을 보면 클러스터를 네가 쿠버 ADM을 이용해서 구성해 라는 나와요. 그게 7점이에요. 이거는 100%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 99%쯤? 근데 제가 사실 이 CK를 지금 이 세션을 열게 된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거의 모든 후기가 그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거 스킵하고 딴 문제 풀어 어차피 74점만 맞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이기도 하긴 한데 제 경험상으로는 얘 문제가 점수 배점 대비 제일 쉬워요. 좀 할 게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나오는 문제고 조금만 해보면 되는 건데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그 여기 오신 분들이랑 혹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후에 네 그분들이 모두 다 이 쿠바 ADM을 통해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부분은 꼭꼭꼭 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쉽고 어차피 나오고 배점도 높고 하니까 이게 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한 랩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걸 위한 랩이고요. 오늘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싱글 마스터로 해갖고 이제 쿠버네티스 18.4 버전, 1.18.4 버전이 올라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문제 한 2개 정도를 풀어볼 거예요. 프랙티컬한 거고 아마 이것도 거의 나오는 수준의 문제? 사실 쿠버네티스는 그 시험이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고 유형 문제은행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처럼 토폴로지가 예를 들면 뭐 다들 아시는 거니까 I 시험은 토폴로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 토폴로지가 여러 개 있고 문제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외우면 돼요. 사실 엄청 열심히 엄청 열심히 외우고 물론 다 이해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RHCSE나 RHC 같은 핸즈온 시험들도 그 문제은행이 있어서 거기 형식에서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CKA는 문제의 형식이 있는데 그 문제에 약간씩 변형이 있고 그거를 그냥 이해해서 푸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외워서 푼다는 개념이 조금 약해요. 왜냐면 사실 문제은행이 그 옆에 그 오픈북이니까 이걸 굳이 외울 필요도 없고 그게 공부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던 시험 중에서 제일 프랙티컬한 제일 효과적인 교육이 되는 시험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 랩에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제일 처음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코어 컨셉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해당으로 굳이 보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영어로 쓴 이유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해서나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물론 살짝 좋아하긴 하는데 그 시험 문제가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들 가능하시고 충분히 하시겠지만 시험 문제가 영어니까 영어로 보시고 영어로 해석해서 영어로 검색하고 영어로 된 그 쿠버네티스 도큐멘트 물론 쿠버네티스 도큐멘트 한글화 페이지를 봐도 되는데 영어로 된 페이지를 쭉 보시는 게 CK 시험에는 좋으실 것 같아요. 저게 실제로 시험 때 보신 문제는 아니신 거죠? 실제로 시험에 보는 문제를 뭐 얘기하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는 NDA가 그렇게 써져 있기는 한데 그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 형태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의 형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낫지 그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으니까 난 이거를 할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는 그게 그 시험을 합격하는 거에서도 효과적이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저희끼리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그다음에 영상을 뜨신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다 고려해서 준비한 문제입니다. 네. 웹에서 다 검색이 되고 네네 제가 봤던 시험 문제 자체도 그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네. 뭐 사실 그거가 크게 뭐랄까 어차피 그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의 형태를 비슷하게 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험에 가까워서요. 이 시험 자체의 목적도 그렇고 실제 시험을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내가 외워서 시험 보는 시험은 아니구나 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고 볼 수는 없는 시험 수준이에요. 그래서 비즈박스 파드 위드 슬립 3600 커맨드를 이렇게 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런 문제는 보통 1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별로 푸는 게 선호가 되진 않는데 일단은 원래는 제가 뭐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 쟤를 그냥 바로 해도 되거든요. 한 줄 명령으로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그런데 좀 예제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이 페이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에서 비지박스 이런 걸 한번 쳐봐요. 진심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비지박스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긁을 필요가 없긴 한데 이닛은 안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긁어다가 그러니까 이 내용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원래 이거는 이제 학습을 사실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API라든가 커맨드라든가 메타 스펙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거를 그냥 카피를 해서 지금 요구사항에 슬립 3600 만드는 거잖아요. 비즈박스로 해서. 그러면 화면이 좀 잘리네요. 하하. 혹시 확대 안 되나요? 네, 확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괜찮으신가요? 이 정도면? 아까 질문하신 분 더 크게? 뒤에서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그렇군요. 이게 그 너무 크게 키우면 뒤에 문제 푸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네, 이 정도까지로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 파드를 만들려고 했고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딱히 원래 구해받진 않는데 지금 그냥 뭐 겸사겸사 이런 것들을 비즈박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시험장에 전 사실 이거를 시험 보기 전까지는 몰랐고 그랬는데 이 그 하이라이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하이라이트 적용 안 돼 있으면 가서 빔 인핸스먼트나 이런 거 깔아야겠다 했는데 하이라이트가 적용이 돼갖고 이 정도 작업은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로 고려를 안 했고요. 비즈박스도 사실 버전을 안 써도 돼서 여기에 여기 슬립 3600 주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게 다 만든 거거든요. 저 오타 친 건 혹시 있구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비즈박스 다 됐죠? 그 다음에 아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비즈박스 빨리도 올라왔네. 비즈박스 워낙 가벼우니까 이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끝난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이거 푼 겁니다. 방금 요청한 걸. 이게 1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풀 때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씨 풀긴 풀어야겠는데 그래 풀자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내가 이 문제가 너무너무 뭐랄까 어렵거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의 문제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시 백 할 수가 있어요. 일부 시험들이 백이 안 되는데 얘는 백이 가능하고 마크도 돼요. 그래서 근데 마크한 거를 오버뷰가 없어요. 얼척이 없는 건 마크한 거를 이렇게 오버뷰해서 그거를 딱 찍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시 보고 싶잖아요. 그게 안 되고 앞뒤밖에 안 돼요. 앞으로 들어. 그래서 내가 체크한 게 어느 건지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20 몇 번을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현재 UI는 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풀었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문제는 이제 트러블 슈팅이에요. 트러블 슈팅 문제가 그 제가 봤을 때는 노력 대비 점수가 제일 높아요. 보통 트러블 슈팅 문제는 4점 혹은 4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트러블 슈팅은 거의 다 4점이고 많이 뭔가를 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7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점은 간단한 것들. 그래서 1점, 3점, 3점짜리는 기억이 없는데 1점, 4점, 7점이었던 것 같아요. 구성이 아마. 그래서 보통 트러블 슈팅은 이런 식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클러스터가 깨졌어. 클러스터가 문제가 있어. 고쳐. 예, 정보가 없어요. 정보는 있죠. 뭐 네가 알아서 해서 고쳐. 뭐 이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를 약간 제가 클러스터를 좀 깨트려 놨는데 현재 이 상태를 보면 그래요. 맞아. 제가 잠깐 클러스터를 잠깐 이걸 제가 오늘 재부팅을 시켜갖고 얘가 지금 살아났는데 잠깐 얘를 좀 망가뜨리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얘가 지금은 멀쩡한데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보통 망가져 있는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조만간 망가질 거예요. 여기 그 W3 워크노드 3번에 있는 거가 이제 조만간 망가질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정보 없이 3번이 지금 not ready 뭐 그런 식으로 나와 있고 not ready로 되어 있으면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파드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 붙지를 못해요.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가 고쳐라라고 해요. 이게 사실 4점인데 생각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쉘이 되는 그 슈퍼푸티나 아니면 엑스쉘이나 이런 걸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는 다 SSH로 접속을 해야 돼요. 메인에서 여기를 접속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했고 이거 아이디 패스워드는 당연히 제공되고요. 보통 루트가 아니라 스튜던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필요하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도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루트 계정 퍼미션을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뭔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트러블슈팅을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쿠버네티스는 그 디플로이하고 각각의 워크노에서 동작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베이스가 쿠바넷이에요. 사실 쿠바넷이 시작과 끝이고 제일 큰 약점이고, 제일 큰 약점 중에 하나라서 쿠바넷이 멈춰 있으면 저기 동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쿠바넷 상태를 보시면 돼요. 쿠바넷 상태가 지금 맛이 가 있잖아요.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살려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뭐 원래 제 건 지금 돼 있긴 하지만 이것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벌써 올라왔네요. 제가 살리자마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 방금 전에 있던 클러스터 깨진 걸 복구해 라는 문제를 푼 거예요. 4점입니다. 네. 이런 종류의 문제는 4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7점짜리를 한번 봐야겠죠? 제가 아까 네이티브 한다고 했으니까 인스톨 컨피그레이션, 밸리데이션 이런 종류의 문제가 이제 7점 쪽으로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처음부터 다 구성해. 그냥 맨 깡통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재구성해. 재구성이 아니라 그냥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할 거는 조금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권장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랩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있는 랩을 잠깐만 내리고요. 그래, 안녕. 얘를 내리고 새로운 랩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네들 지금 나머지 있는 3개 노드들도 올라는 올 거예요. 올라는 올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이게 적겠네. 잠시만요. 폰트 좀 키우고요. 여기 아까 보셨던 뭐 쿠바 컨트롤 이게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API 서버에다가 그 명령을 던져주는 가장 그 바이너리 쪽인데 이쪽이 없다는 얘기는 설치가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이거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뭐 여기 당연히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없겠죠? 없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원래 시험 센터에 가면 뭐 설치되어 있는 게 조금씩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더 또 네이티브에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지금 애들이 다 올라왔나 보고 다 올라왔군요. 여기서 시험장은 그 APT이긴 한데 저는 지금 센트베이스라서 인스톨을 하고요. 컨테이너를 올려야 되고 쿠바 ADM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지금 제가 아까 티먹스를 얘기를 했잖아요. 티먹스 환경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응? 에러가 나는데?
잠시만요. 일단 팀웍스를 설치하고 아까 도커는 설치가 됐었나? 시험장은 도커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네이티브하게 해서 그런 거고요. 이 환경을 하나 더 띄우는 이유는 이것도 공개된 정보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라고 해갖고 스몰 클러스터가 이미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살짝 보면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지금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마스터하고 워크노드가 한 개씩 돼 있어요. 근데 한 화면에서 아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개라고 불리는 한 곳에서 접속을 해갖고 뭐죠? 뭔가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구만. 문제가 있는 애들을 다시 재부팅 좀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상 쿠바 ADM을 설치를 하면 관련 설치할 애들 쿠바 ADM이나 쿠바렛이나 쿠바 컨트롤, 그러니까 쿠바 컨트롤, 쿠바 ADM 그리고 쿠바렛, 이게 세 개가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슈는 뭘까요? 못 보던 건데. APTL 업데이트 같은 거가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아하. 오늘 테스트를 안 하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 잘 되던 애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 해야 되나? 좀 올드하긴 한데. 또 나오면 키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쿠바 ADM을 설치하면 디펜던시 있는 애들을 같이 설치하거든요. 쿠바 컨트롤이랑 쿠바렛을.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쿠바렛 하나만 설치하면 되고 팀웍스를. 그래서 양쪽 지금 마스터라고 불리는 애하고 그리고 워크노드 양쪽에다가 쿠바 ADM을 다 설치를 해야 돼요. 사실 도커, 지금 제 환경은 도커까지 설치를 다 해야 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양쪽에다가 쿠바 ADM을 설치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쿠바 ADM 설치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스터에서 생성을 하면 마스터에서 쿠바 ADM 이닛이라는 명령을 해서 쭉 설치를 자동으로 다 하면 거기에 조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그냥 제공을 하거든요, 자동으로.
그걸 카피해갖고 워크노트에서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화면이 아까 웹 콘솔이라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에서 이게 노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쯤에다가 노트라고 있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놓으면 되는데 그 동작을 잘 안 해요. 되게 뭐랄까 잘 안 붙는다고 되게 좀 희한해요. 하여튼 그 노트는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별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지금 티먹스로 쪼개갖고 티먹스 사용법은 네, 따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컨트롤 B하고 그 쌍따옴표를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로 쪼개지거든요. 지금 보통은 제가 가로 세로로 쪼개는데 시험장은 여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위아래로 쪼개야 돼요. 위아래로 이렇게 쪼개갖고 아까 이쪽 위에서는 이제 그 마스터 모드인 거를 할 거고 밑에서는 되겠지 이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래. 마스터 이거는 둘 다 루트 계정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설치 쪽이니까요. 거기에 써 있어요. 가끔 루트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수도 -i로 네가 필요하면 설치해.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또 가이드도 해줘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이제 sudo i나 이런 권한을 좀 받아야 되고요. 여기서 아까 저희가 설치를 안 했던 거 도커랑 쿠바 보통 거기서는 도커가 필요 없고요. 이거를 일단 이쪽에서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끝나면 여기서 이제 쿠바 adm init이라는 명령어로 쿠바네티스 클러스터를 전체 구성을 할 거예요. 시험장은 그 싱글 그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서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제 거 랩은 그 인터넷 연결되는 거랑 밑에 있는 버추얼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약간 망분리 비슷하게. 그래갖고 제 거는 지금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뭐 시험장은 안 그래요. 근데 제 거에서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서 아이쿠. 그리고 지금 이거가 이게 나오는 김에 이것도 얘기하겠다. 쿠바 ADM이라고 치면요 검색을 한다 그랬죠. 제가 이걸 외우고 있긴 한데 시험을 봤으니까 여기 제일 위에 뜨는 걸 그냥 눌러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고도 나오고 내용도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써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고 여기 설치하라는 것도 설명이 써 있고요. 여기 사실 디펜던시 있어서 얘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근데 셋 다 설치가 돼요. 여기 설치하라는 것도 써 있고 여기 필요하면 어떤 것들을 리로드 하라는 것도 다 써 있거든요. 쿠바렛이 필요하면.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가 좀 바뀌었나? 지금 이게 그 설치가 다 끝나면 이게 페이지가 되게 자주 바뀌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걸로 봐야겠다. 여기 보면 이니트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고 그냥 인지만 하고 있으면 가서 거기서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니트를 하면 뭐가 어떻게 나올 거고 꾸적꾸적 나올 거야. 그러고 하면은 여기서 이 부분을 카피해서 사실 만들어서 이게 환경 부분이거든요. 쿠바 컨트롤 블록은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그냥 넣으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뭐 shift insert 그리고 뭐 control insert 이걸 이용해서 그냥 넣으면 되고 지금 이거를 그 조인을 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애드온을 설치하라고 써 있잖아요. 친절하게. 그럼 여기 밑에 가면 여기 써 있어요. 칼리코가. 그러면 이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 저기에 내용이 써 있잖아요. 저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닛을 하고 환경 설정하는 세 줄을 만들고 지금 이게 그 CNI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데 이것도 필요하거든요. 플러그인으로 네트워크 통신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인 정보 어디 갔어? 여기 이 조인 정보를 그 워크노드 쪽에 가서 붙이면 돼요. 그게 진짜 끝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 문제가 진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들 풀지 말라고 하니까 좀 모르겠어요. 이게 네이티브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네이티브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닛에다가 지금 제가 인터페이스를 약간 쪼개놔서 이걸 따로 해야 돼서 복사를 좀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위아래가 돼 있죠? 밑에도 설치도 끝났고 이거 하기 전에 이걸 그대로 이닛을 하면
저기 설치가 했는데 스타트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스타트를 좀 해줘야 돼요. 밑에 있는 워크노드는 스타트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거 실환경에서는 아니 실환경이란다. CK에서는 얘를 해줄 필요는 없는데 도커 부분이 지금 안 살아있거든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도커가 살아있겠죠. 도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지금 쿠버네티스에 이루는 모든 이미지라고 불러야 되나? 그것들이 다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관련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컨테이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커가 무조건 밑바닥에서 깔려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도커 관련도 트러블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도커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좀 하고. 지금 목이 돌아가니까 잘 안 터지네요. 돌아가겠죠? 네, 지금 좀 잘 안 보이는데 화면이 이쁘게는 안 나오네요. 이쁜 게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조인을 걸면 쿠버넷이 자동으로 올라오니까 이쪽에서는 안 하고요. 여기서도 도커를 살려주고 혹시 모르니까 쿠버넷도 살려줍시다.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이거를 여기까지만 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여기까지만. 그럼 알아서 다 해줘요. 싱글 인터페이스라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이쪽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인터페이스를 따로 분리해서 저기 19168 1의 10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을 통해서 하거든요. 이걸 하면 도커 서비스가 안 살아있다고? 그럼 내가 살렸는데? 자, enable now가 좀 명령어가 틀렸나 본데? 일단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게 프리 리퀘어먼트 체크도 되게 스테이블해요. 쿠버네티스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명령어들이나 대부분의 아웃풋들이 되게 맞고 그것들이 좀 선명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건 맞을 거예요. 당연히 뭐 스크립트가 체크한 거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게 에러가 떨어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따로 살려줄 거예요. 도커랑 쿠버넷 같은 경우를 이네이블 해서 다음 부팅 할 때부터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필요한 컨테이너들을 전부 다 이제 풀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게 지금 이쪽 랩 환경 이쪽에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미지를 다운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이 또 올라갔네요. 지금 1.18.6이라고 나와 있네요. 버전이 그저께까지만 해도 1.18.5였는데 또 올라갔네. 그래서 자동으로 필요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쿠버네티스를 이루는 컨테이너들을 다 설치를 해요. 컨피그레이션들을 다 받고. 그래서 손댈 게 사실 없어요. 쿠바 ADM 이닛을 하면 더 이상 손댈 게 사실 없고, 싱글 인터페이스 환경이고 딱히 뭐 설정을 많이 안 넣으신다면, 시험장 환경은 특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전부 다 끝난 거면 이렇게 해서 뭐 실제 시험 환경은 웹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사실 TBX로 쪼갠 다음에 위로 올려본 적은 없는데 이거 위에서 지금 카피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피를 못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여기 이거를 카피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넣으면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시면. 근데 그 전에 얘는 중요하니까 얘 없으면 할 수는 있어요. 여기 토큰도 있고 이 디스커버리 토큰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 제너레이션 하고 기존에 있는 거 파싱해서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여기 페이지에 써 있어요. 여기 페이지에 토큰을 만약에 날렸다, 토큰이 어디 안 보인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드는 방법도 여기 어디 써 있어요. 이건 조인 방법이고, 이거 토큰 리스트를 보는 방법이고, 실제로 너가 지금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토큰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중요한 정보를 카피를 해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웹에 있는 노트에다가 적어놔야 돼요. 왜냐면 따로 노트패드 못 써요. 그래서 웹에 여기 웹 그 이쪽쯤에 여기 노트라고 있는 걸 눌러갖고 이거를 카피를 해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화면이 밀릴 테니까 그냥 노트패드에다가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적어놓고 지금 화면이 밀려서 안 보이는 얘를 할게요. 했어요. 그냥 카피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중요하진 않은데 왜냐면 설치하는데 문제를 줬던 건 아니라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뭐라고 하니까 그냥 해둘게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위에 거가 끝났으니까 쿠바레스 이게 조인을 걸면 얘가 스타트를 하면서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스타트를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그냥 안전 차원에서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지금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여기로 조인만 되면 되거든요. 위쪽에 지금 가보면 혼자서 놀고 있을 거예요. 그쵸? 버전이 올라갔어. 근데 아직 이게 레디 상태가 안 됐네요. 아마 지금 레디 상태가 안 된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쿠바렛 관련이 있는데 이제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하드 상태를 좀 볼까요? 좀 펜딩이 되고 있구나. 코어디네이스가 맞다. CNI를 설치를 안 했군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요즘에 딴 거 여기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설치하라고 돼 있잖아요. CNI를 클러스터를 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칼리콜로 하라고 해놓고 저 또한 까먹고 있었어요. 이게 없으면 제대로 네트워크 통신이 안 돼요. 많이 있는데 저는 칼리콜을 제일 좋아하고 간단한 거 좋아하시면 웨이브넷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쓰시긴 해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카피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칼리코 컨테이너나 이런 게 없는데 이제 칼리코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게 데모셋으로 돼 있어서 각각의 그 노드에다가 다 설치를 하거든요. 지금은 얘가 잡고 있는 클러스터가 마스터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설치를 안 하는데 얘가 설치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것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또 오타가 장렬이네요. 얘가 이제 레디로 올라올 거예요. 레디로 올라왔네. 그러면 이제 얘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본 마스터. 물론 제가 좀 실수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전 지금 목이 꺾여져 가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화면 보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끝났고 이제 밑에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밑에 있는 건 진짜 할 게 없어요. 아까 나왔던 정보 저는 지금 메모장에다가 복사해 놓긴 했는데 왜 그게 없어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그냥 긁어갖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죠? 아직 안 올라오구나. 그래요. 좀 기다려봅시다. 이제 올라왔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레디로도 바뀔 거예요. 이게 완전 네이티브한 상태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7점짜리 문제입니다. 제가 좀 삽질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7점짜리 문제 중에서 이거만큼 쉬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파드를 아까 얘기했던 이니스나 여러 가지 종류의 파드를 구성해서 걔들끼리 연관을 해서 누가 순서대로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시크릿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얘가 정확하게 시크릿 정보를 가져와서 얘가 올라오는데 다음 거랑 연계해서 뭘 한다든가 하여튼 할 게 되게 많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7점짜리 문제거든요. 7점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얘는 뭐랄까 좀 고정돼 있죠. 네, 단순하게 고정돼 있죠.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고 클러스터를 이게 사실 온프라미스에서 이루어지는 클러스터 구성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저는 이 문제를 꼭 이해하고 가시고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1점짜리, 4점짜리, 7점짜리 문제를 풀어봤고요. 네, 풀어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여러 개를 누르고 좀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그 제가 시험을 실제로 보면서 좀 느꼈던 거, 그리고 미리 알고 가시면 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게 화면에 방금 전에 떠 있었었는데, 쿠바 이거는 정말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뭐 여기서 쿠버네티스 쓰시는 분들이 이거 설정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뒤에서 뭔가 안 한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가끔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Kget 뭐 이게 그 K가 쿠버네티스 그 쿠버 컨트롤 약자로 그 오토 컨피그레이션을 걸면 거의 대부분 다 저걸로 써요. 그래갖고 이게 손에 너무 익어갖고 막 Kget 뭐 이렇게 막 탭 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고, 이거는 시험장에 가시자마자 그래 티먹스랑 테스트 티먹스는 선택사항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티먹스는 선택인데, 티먹스랑 쿠버 컨트롤 오토 컴플리션은 꼭 설치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자마자 시험장 가면 쿠버 컨트롤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해갖고 맨 위에 뭐가 나오잖아요. 이건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 버전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엔드를 가요. 키보드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엔드로 가면 여기 밑에 뭔가 있어요. 그러면 다 영어로 써져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시험장은 사실 그 배시 오토 컴플리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 거는 설치가 안 돼서 잠깐 그것 좀 설치를 할게요. 시험장은 좀 뭐랄까 되게 친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배시 오토 컴플리션이 어떤 거냐면, 내가 지정한 것들을 매뉴얼하게 그 미리 그 탭 치면, 저희 막 탭 치면 현재 쓸 수 있는 명령어들 다 나오잖아요. 얘가 그거 쿠버 안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탭 치면 볼 수 있게 다 해놨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알기 전과 후가 아마 사용성이 틀리실 거예요. 이건 안 쓰면 안 돼요. 사실 안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좋거든요. 그러면 배시 오토 컴플리션을 썼고 만들었고, 여기서 이거를 역시 그냥 카피해요. 그냥 카피. 그리고 얘도 그냥 카피해요. 카피. 그리고 또 두 개 뭐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카피해요. 그 다음에 배시 RC, 배시 RC가 아니지, 소스 배시 RC를 하면 이게 그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냐면요, Kget 하드 지금 에러가 좀 나네. 환경 설정을 읽어드리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저는 지금 수로 다시 읽어드리는데, 시험 환경은 수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소스로 읽어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Kget 노드, 여기 지금 제가 그 쓸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노드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때 좋냐면, 사실 뭐 이거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금 원래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디플로이먼트 하고 엔진엑스를 빌드 한 다음에 스케일 하고 엔진엑스를, 이거 지금 자동 완성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럼 1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10개를 좀 걸리네요. 이 10개를 뭐 접속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접속은 exc, 이게 그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그 복붙 뭐 이런 걸 쭉 긁어갖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리소스들이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저런 것들을 따로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이게 생성이 다 안 돼서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그리고 Kget에서 제가 쓸 수 있는 리소스들 이런 것들이 쭉 다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오토 컴플리션은
꼭 시험장 가면 제일 먼저 무조건 설치를 꼭 하셔야 되는 걸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계속 검색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했잖아요. CK 시험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핸즈온을 하면서 이 내용이 뭐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건 생각은 있지만 그 내용을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검색. 문제를 보고 검색해서 풀고, 문제를 보고 검색해서 풀고, 이걸 반복하시면 CK는 사실상 거의 떨어지실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습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제가 맨 뒷페이지에 포털을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연습 문제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거기들 많은 연습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풀어보시고 고민하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외우신다는 느낌보다 그냥 손에 익으신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그냥 어디에 그 문제가 있는지. 제가 예를 들면 쿠바 컨트롤이 거기 아까 뭐뭐뭐 하는지 그거를 다 여전히 외우고 있진 않거든요. 별로 관심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하지만 쿠바 컨트롤 입력하면 제일 상단 혹은 제일 상단 밑에 뭐가 있다라는 걸 거의 검색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통은 시연 준비를 많이 하고 오는데 지금은 시연 준비를 일부러 가능한 안 한 이유가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검색해서 하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검색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사실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한데 제어는 지금 클러스터 안에 컨텐츠라는 걸로 해서 소규모 클러스터들을 구분을 해요. 그것들이 시험에 이제 클러스터를 많이 구성할 수 없으니까 시험 랩을 가면 클러스터 안에 여러 개의 컨텍스트가 있거든요. 이게 전 사실 시험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도 몰랐어요. 이게 컨텍스트가 공개되어 있는지. 근데 최근에 알았거든요. 최근에 컨텍스트가 이렇게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어이없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 미리 알고 갔으면 제가 얼마나 덜 고생을 했을지. 이 컨텍스트 내를 왔다 갔다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시험 문제를 딱 보시면 이거는 어떤 컨텍스트에 네가 풀어야 되라는 게 딱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얘에서 하고 11번부터는 여기서 하고 이게 아니에요. 돌아다녀요.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되게 좀 그래요. 뭐 근데 시험 문제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시험 문제를 딱 보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이거 어느 컨텍스트에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컨텍스트로 그냥 이동을 하시는 것들 몸에 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컨텍스트를 이동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 게 아까 수도 개정을 해서 루트 권한이나 이런 수준의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컨텍스트가 또 스위칭이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현재 문제를 풀 때 수도를 받으셨다면 컨텍스트의 위치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런트 컨텍스트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커런트 컨텍스트를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문제를 한번 딱 잘못 풀면 약간 멘붕에 빠지거나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꼬이는 걸 내가 스스로 트러블 슈팅을 또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고 컨텍스트 확인, 문제 풀기 이런 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딱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쿠바 ADM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애들은 다 뭐랄까 워커노드 마스터 마트 적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엔 이것도 안 적어놨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시험 문제 유출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로 그냥 해석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클래스 구성하라는 문제예요. 왜냐면 없잖아요. 여기 워커가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이 컨텍스트에서 IK8S라는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의 이름 안 바뀌어요. 시험 문제 이제 9월 이후에도 안 바뀔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 새로 재구성하는 게 큰 문제라서 이 컨텍스트 내에서 움직이니까 컨텍스트 이름이 뭐 이게 주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여요. K8S에서 주로 하고 나머지 AKS나 뭐 BKS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혼용해서 좀 쓰는구만. 그리고 IKS는 그래 쿠바 ADM 이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누가 질문하셔서 잠깐만 얘기하면 AD 같은 쿠바 CK AD 같은 경우는 2시간짜리 시험이고 뭐 그래서 클러스터 자체가 그렇게 그 컨텍스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딱 4개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처럼 뭔가 새로 재구성 같은 거는 요구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시기 전에 이제 머리로 리마인드 하거나 아니면 컨텍스트를 여러 개 구성하셔갖고 그걸 스위치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방법이시긴 해요. 그리고 쿠바 ADM을 아까 하는 걸 보여드렸다시피 T먹스 얘는
트러블 슈팅 혹은 그러니까 하나의 마스터 노드에서만 작업을 할 때는 사실 팀웍스가 세션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웹 세션 꼴랑 그 한 화면에 이만큼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 여러 개의 노드를 접속해서 트러블 슈팅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뭐 아까 트러블 슈팅을 잠깐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에 세션이 여러 개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웍스 그 정도 사용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저도 팀웍스 이번에 처음 써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팀웍스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웍스를 이거 설치 안 돼 있거든요. 설치를 해서 한번 손에 익어 보시는 것도 시험을 위해서 혹은 미래를 위해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도 이 수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시험 보면서. 이것도 역시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무슨 얘기를 뭐랄까 후기가 되게 좋은 후기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역시 이 세션을 열었던 이유는 제가 경험적으로 이 부분은 미리 알고 가면 당황 안 할 것 같은데 당황 안 하면 시간도 세이브 되고 식은땀도 안 나고 긴장도 덜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 중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루트 퍼미션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아까 옵트에 어쩌고저쩌고 그 부분이 그 루트에만 리드 라이트가 있고요. 그룹이랑 유저에는 리드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 쓰래요. 소트 정보나 뭐 어떤 일정 밸류나 뭐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 거기다 쓰라고 해 있더라고요. 근데 앞만 봐도 뭐 퍼미션 알잖아요. 우리 퍼미션 보면 리드 라이트가 루트 여기밖에 없는데 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는 없고 이걸 내가 그냥 임의로 해킹하라는 건가? 탈출해야 되나? 이런 거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컨텍스트가 왔다 갔다 흔들려갖고 되게 쓰기 싫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수도 IE를 쓰는 거를 그냥 쓰셔도 채점에 크게 관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 IE를 하고 제가 뭔가를 인스톨하거나 뭐 인스톨이 아니라 뭐 파드를 배포하거나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음에도 수도 IE 루트 상태에서 그 파드들을 배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채점 결과가 그렇게 감점은 되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도 IE가 필요하면 얘기가 없어도 그냥 불안해하지 말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그 옵트 밑에 있는 경로에 쓸 수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서. 네. 그래서 수도 IE를 특별히 표시가 안 돼도 뭐 어떤 게다가 쓴다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쿠바 ADM을 이제 다른 후기에서는 그걸 스킵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려서 이거를 넣은 건데 이게 7점짜리 문제예요. 7점 74점을 맞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1점밖에 안 주는데 그럼 웬간하면 제가 쉽다고 느끼는 7점은 푸는 게 좋아요. 근데 7점짜리 문제 제가 푼 것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이건 공개된 정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닛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혼용해서 뭐 그 실제로 파드 안에 멀티 컨테이너를 어떻게 뭐 핸들링 한다든가 뭐 복잡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실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풀 수 있으면 7점 푸는 게 좋은데 그게 아무리 봐도 답이 아니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걔를 스킵을 하고 쿠바 ADM을 풀고 4점짜리 트러블 슈팅이나 4점짜리 좀 더 괜찮은 것들을 푸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점은 스킵하더라도 쿠바 ADM 7점은 쉬우니까 푸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내가 74점을 맞아야 되니 한 80점 정도는 맞아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든 풀어야겠다라고 잡고 정이 아닌 건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전략적으로 푸셔야 돼요. 어쨌든 CK 시험을 보는 거는 저희가 100점을 맞겠다도 100점을 맞겠다라는 분도 있겠지만 합격이라는 그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 배점을 보고 전략적으로 푸셨는데 1점짜리를 못 푸실 수 없을 거예요. 1점짜리 정말 쉽기 때문에 1점짜리를 못 푸시면 사실 시험이 합격되시게 돼요. 그러니까 1점짜리 그냥 푸시고 4점과 7점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임박했는데 막 영어 메일은 막 이것저것 오고 막 저희 사실 영어 메일 잘 안 보잖아요. 거기 막 포탈 이것만 눌러가고 그냥 가끔 들어가 보고 시험 저 시간에 봐야겠구나 이러는데 이게 컴패러빌리티 테이블을 좀 체크를 미리 하시면 사실 좀 좋아요. 이게 시험의 랩에 내가 환경에 지금 랩탑이 맞는지를 체크를 해두면 저도 조금 체크했는데 좀 덜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프락터랑 40분을 했어요. 제가 시험이 2시였는데 40분 동안 그 방 이거 하고 이거랑 하여튼 뭐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랩 체크하고 막 그 브라우저에 있는 거 캐시 다 날리고 막 브라우저에 뭐 보이는 거 히스토리 다 날리고 뭐가 하다가 40분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는 최소한 다 하고 가시면 시간을 좀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뒤에 설명하긴 할 텐데 시험 시간에 안 들어가요. 그 40분이라는 시간이 그 이후로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걸로 막 진이 빠져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준비하고 내가 시험 볼 랩장, 시험 볼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은 호환성 체크나 이런 것들 다 해두고 가시면 조금 더 시험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기타 부분이 좀 남았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environment 체크, 그 실제로 제가 40분 걸렸다는 그게 끝난 뒤로 3시간을 줘요. 뭐 실제로 시간은 표시가 안 되긴 하지만 바가 이렇게 다 차 있어요. 바가 다 차 있어요. 아 진짜 바 볼 때마다 되게 화날 거예요 아마. 아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고 가끔 프락터는 띵동 하면서 야 그 웹에서 나갔어 뭐 했어 너 안 보여 막 야, 화면을 캠을 좀 올려줘 막. 아, 진짜 되게 말이 많은데 네 어쨌든 3시간은 이거 이후로 지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제가 쿠버네티스 그 레포에서 올려봤을 때 그 18.6 버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시험 봤을 때가 최신 버전이 18.4였고 시험 랩이 18.2였었거든요. 아마도 마이너 버전 0.2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18 버전으로 가요. 18 버전이 런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런 쓰는 거 잠깐 오늘은 런을 안 썼구나. 런을 안 썼는데 런이 17과 18이 많이는 아니고 좀 틀려요 쓰는 명령어가. 그래서 시험 준비하실 때 랩을 최신으로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랩을 막 내가 익숙한 난 혹시 실환경에서 나는 안정성 버전 15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준비해야지 하면 시험장 가서 좀 고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최신, 무조건 최신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했던 캠 밖으로 나가면 프락터가 옆에서 뭐 팝업이 딱 올라와요. 캠 안에서 나갔어. 알았어 미안.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야 입을 가렸어. 미안. 되게 저도 신경 미리 알고 갔거든요. 저는 사실 하물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시험 보면 자기만의 버릇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한 5번 지적당했어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덜 지적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 입을 가린다라든가 고개를 이렇게 조금 많이 돌린다라든가 그러면 이제 팝업이 올라올 거예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뭐 하여튼 신기해 죽겠어요. 이게 모션 인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 미팅을 해도 뭐 3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캠프에서 나온 걸 이렇게 캐치를 잘 하시는지. 네. 정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스트릭하게 감시하시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CK 포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유저 그룹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포탈 정보거든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들도 꽤 많이 들어있고요. 저기다가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많이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인프라 유저 그룹 쪽에다 슬라이드 쉐어에다 올리긴 할 텐데 저것도 보시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런 걸 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주의사항 실제로 진짜 그래요. 이게 보통 시험이 그래 뭐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놓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정말 뭐라고 말이 많아요. 진짜 정말 그 공간이 없고 집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없다. 그럼 이 스터디 공간에 정말 폐쇄된 룸을 들어가셔야 되는 게 편하실 거예요. 3시간짜리. 되게 스트릭하게 정말 하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유저그룹 행사고 그리고 뭐 실제로 이거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되고자 이렇게 한 거니까 Q&A를 조금 해서 자유롭게 시험 준비하는데 뭐가 궁금하다든가 혹은 나 시험 다음 주인데 뭐가 궁금하다든가 혹은 뭐 그런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유롭게 퀘셔닝 그러니까 질문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